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오르비텍이라는 이 상장사인데요. 예, 여기 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이제 홈페이지 이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에 관련된 사업하고 항공기 이제 부품 사업, 예, 꼬리 동체 쪽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ISI 사업이라고 여기는 이제 뭐 그 방사능 죄송합니다. 방사능이 아니고 원자력 관련해서 약간 뭐 유지보수 쪽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술. 그래서 우선 이 그 오르비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 관심을 가져본 이유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 수요가 저는 좀 증가할 것 같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유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원유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원유가 비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보급 기술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원자력 기술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또한 이제 아리백 그 이제 참여 기업들이 있죠. 아리백 이제 탄소 저감 그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화석 에너지인 이 뭐 원유나 아니면 석탄이며 뭐 이런 에너지를 이제 안 쓰겠죠. 그런 에너지 안 쓰려면 결국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 하고 뭐 원자력 에너지 이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원자력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EU 텍스노미에서 이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는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그쪽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는 EU 텍스노미에서 좀 이제 그 저탄이나 아니면 친환경 사업 쪽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좀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2월 달에 국내 원전 재가동을 이제 기사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 이렇게 종합이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좋게 생각이 들어서 원자력 에너지 좀 수요가 많이 늘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좀 뭐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재생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를 지금 더 빠르게 공급량이 원활하게 지금 시장이 원하는 만큼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그 수요 타깃이 좀 맞지, 공급량이 좀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한 뭐 다른 국가들은 모르겠는데 땅덩이가 좀 넓고 이런 국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뭐 태양광이나 만약 대표적인 이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이 풍력에너지 등을 사용하려면은 굉장히 넓은 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시기에는 특정 그런 에너지에 맞지 않는 기후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장마가 있다거나 날이 굉장히 춥다거나 뭐 이러면은 또 뭐 태양광에도 안 맞거나 뭐 풍력에 안 맞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굉장히 넓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은 또 이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고, 특히 해양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양 쪽으로 이렇게 공터식으로 남는 땅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어민들이 다 그 종사들을 많이 그 생활 터전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그래서 이 에너지 수요는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자력 쪽이 아마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이 오르비텍이라는 회사가 또 원자력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뭐 120달러가 넘어갔었거든요. 120달러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통 평균 한 60달러 정도, 한 뭐 70달러 정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그의 2배가 달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지금 이런 상태고, 좀 이런 공포 구간에서 국내에서 그 자체적으로 우리는 뭐 화석 에너지도 없잖아요. 지금 뭐 원유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사용할 만큼 그 에너지를 많이 늘려놓지 않았다면 대체안으로는 결국은 뭐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건 원자력 에너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고요. 또 이제 아리백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 이게 무브먼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 이제 사용하자는 이제 말이고요. 리니어블 에너지를. 그리고 이게 영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제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2014년도에 시작한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2050년까지 이 참여 기업들은 100% 이 재생 에너지로 자신들의 사업을 다 이제
이제 영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고, 기업들은 뭐 이미 100% 달성한 기업들도 있고 대부분 한 2030년까지 그걸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리뉴어블 그 에너지 아리백 그 모임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미 45% 정도가 2020년도에 재생에너지를 자신의 그 사업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고, 이게 아리백 그 클라이밍 그룹에서 리포트가 이제 올해 아마 1월달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여기 한 45% 정도 지금 참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글로벌 한 35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9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룹은 이제 애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 에스티로더, 뭐 화장품 회사 이런 회사가 있었고, 국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3%, 그다음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5%, 그다음에 SK그룹이 이제 새롭게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이제 이미 10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메타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 아닌데, 애플은 좀 제조업 기반의 그런 제품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본인들이 받고 있는 부품 회사나 이런 데도 푸시는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 그러니까 만약 한마디로 현대차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부품사까지 그거를 다 사용하고 막 그럴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만들 때 우리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만 안 사용하면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와도 돼요. 자기가 그만큼 화석연료를 썼다 그러면은 그에 대체하는 이 태양광이나 이런 그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한테 그런 부분들도 사와서 채워넣어도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일단은 100% 사용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들도 점점 아마 참여가 늘어날 것이고,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올해 2월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됐고, 저도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이제 봤던 건데, 올해 2월에 EU에서 이제 EU 텍소노미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친환경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너지 투자의 부분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전 투자를 이제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이제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녹색 금융 활동에 이게 포함이 됐다는 거는 원전을 짓는 데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유럽에서도 이제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더 이제 발전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그 프랑스가 이제 좀 원전 유럽 쪽에서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좀 원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글로벌 기업 중에서 그래서 이제 좀 본 게 이제 플로어 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여기 회사 이제 자회사 중에 여기 회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에너지 그런 뭐 1, 2월 달에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뭐 그거를 넘어서고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이런 그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사는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이제 상장한다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 플로어 코퍼레이션이 이제 에너지 이제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좀 이게 흐름인 것 같고, 이제 지금 원자력 쪽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신한하고 이제 신고리 이 원자력 이제 그 발전소를 이제 재추진한다고, 재거동한다는 그런 기사를 내고서, 그날 이후로 이제 뭐 관련 업체들인가 봐요. 이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리기술, 에너터크, 뭐 한신기계, 함정기술, 그리고 뭐 오늘 설명하는 오르비텍,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이제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이원영 의원의 이제 에너지 최종 리포트라는 그 자료인데, 이렇게 수치화가 좀 잘 돼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저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좀 줄어들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좀 가동을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2019년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었고, 2020년, 그 다음에 21년도에도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왜냐면 거의 한
이렇게 뭐 화석 에너지는 이미 뭐 줄이고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증가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나 저는 화석 에너지 좀 줄어든다라고 그냥 막상 막연하게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다. 원자력 투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핵융합은 이제 수소, 이제 태양열 폭발하는 그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여서 이거는 이제 원자력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핵융합은 이제 뭐 방사능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소 사용하기 때문에 뭐 수소가 이제 헬륨이 돼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서 요거 부분도 아마 발전 미래에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쪽은 엄청 그 에너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서 제가 이제 오르비텍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된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한 10년간 이 그 각 기업별로 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돼서 수주를 받은 이제 업체들 리스트예요.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2,234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 여기 뭐 두산중공업도 있고 뭐 대림산업,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현대건설도 있고요. 뭐 현대엔지니어링도 있고. 근데 그 오르비텍을 한번 보게 된 이유는 이제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요 그 금액대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에 저게 조금 뭐 시총에 비해서는 좀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르비텍이란 기업을 좀 보게 된 거고요. 오르비텍은 뭐 현재 주가는 3월 8일 장 마감가로 이제 7,120원 정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1,778억이어서 아주 뭐 큰 뭐 사이즈 기업은 아니죠. 뭐 2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뭐 좋은 발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6%, 이렇게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가 779억, 그다음에 21년도가 533억이어서 46% 이제 성장을 했었고, 이 회사가 이제 안 좋았던 게 이 항공 쪽 사업 매출 비중이 원래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향으로 이제 2020년에 이제 71억 적자였는데 21년도에는 100억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게 한 170억 정도 플러스가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잡고 영업이익도 이제 100억대 정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원자력 이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영업이익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항공사업 부분의 적자가 감소됐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의 최대 피해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비트 파트너스라고 이제 이게 투자 전문 회사거든요. 이제 이쪽 회사에서 이제 뭐 만든 이제 투자 전문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투자를 뭐 벤처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좀 투자를 잘 하고 있어서 여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사업 부분은 나오는데 원자력 사업이 일단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19년도에 188억, 이제 2020년도에 251억이고 아직 이제 그 사업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작년도 3분기까지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까지 226억이라서 충분히 거의 한 300억 가까이도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020년도 매출보다는 2021년도 매출이 굉장히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 들고, 뭐 관리 쪽 해주는 ISI 사업도 뭐 꾸준히 좀 늘고 있었다. 141억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항공 사업인데 항공 사업이 원래는 이게 메인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큰 사업이었고,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아스트라는 이제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고요. 그래서 아스트라는 회사는 이제 거기서 상장사인데 거기는 이제 그 뭐 보잉이나 이런 뭐 글로벌 항공사의 이제 꼬리 동체 부분에 그런 관련된 그 뭐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르비텍이 어떤 관련된 제품을 좀 납품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꼬리 동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뭐 당연히 뭐 비행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만들고 이러니까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132억까지 이제 떨어지고 2021년도 이제 3분기에 51억까지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매출이, 이게 적자폭이 여기가 좀 심하기 때문에 요게 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조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뭐 바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거의 더 나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게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작년도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기타 아까 오비 파트너스 쪽이 꾸준히 성장성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아마
대표이사가 또 바뀌었거든요. 좀 젊은 대표이사가 40대 대표이사가 또 취임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왜냐면 비상장 뭐 이런 물건 나온 거에서 투자 물건이 나온 거에서 뭐 좀 이런 접촉이 좀 있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르비텍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원래는 한 3억 정도, 3억 8천 정도 매출하던 게 2019년도에 예, 20년도에 이제 58억까지 예,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161억까지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 오비파트너스 쪽. 그래서 전체적으로 581억, 예, 2021년 3분기. 아까 근데 보시게 되면은 779억 했죠. 779억 했기 때문에 581억이니까 한 뭐 90억 정도 이상 분기 매출 아마 나온 거로 한 190억 정도 이상 예,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뭐 문제는 뭐 하나 정도 이제 봤는데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원래는 이제 150억 정도 되는데 공정가치 하면서 한 129억 정도의 이제 희석될 수 있는 물량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이제 1,778억이기 때문에 한 7% 정도 희석 물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환사채 있는 거 좋은 거는 아니죠. 근데 뭐 계속적으로 뭐 회사가 돈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필요해서 적자고 뭐 이래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자력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원자력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공시이 나오는데 정정 공시긴 한데 뭐 금액대도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금액들이 좀 늘어나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좋은 공시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소팅을 좀 해본 건데,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그 매출이 그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종료일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수주를 따로 이렇게 모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모아놓은 공시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금액이 몇 개를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냐. 그래서 월별로 그러면 요 사업 이 수주 건당 이 매출액이 월별로 얼마 정도의 매출이 포함이 되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좀 나눠본 거고요. 여기는 뭐 다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받고 이제 대부분 원자력 관련된 뭐 검사나 아니면 방사능 관리를 하는데 예, 매출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분기는 그냥 뭐 공시가 된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자유공시 같은 건 또 공시를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공시가 된 것만 해서 1분기에는 28억 정도 유지되고 뭐 추가 수주가 이제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 미니멈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뭐 2분기나 3분기에는 또 추가 수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대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뭐 올해 뭐 못해도 월별 한 뭐 28억 이상 나올 수 있다. 뭐 한 30억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한 360억 이상 거의 이 원전 쪽으로 이제 매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원전은 지금 굉장히 좀 투자가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 회사에 어느 정도 좀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비행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더 이제 바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한번 이 회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